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권의 집중호우로 이틀간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기와 충청, 강원 영서 지역에선 산사태와 저수지 붕괴로 이재민이 발생했고 하천 범람 위험으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에서만 4명이 숨지고 실종이 잇따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사태로 넘쳐흐른 하천물이 충북 제천의 한 글램핑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조약돌이 깔려있던 바닥은 뒤엉킨 나뭇가지며 돌이 가득하고 텐트 안까지 진흙이 들어차 엉망이 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진흙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기 텐트 앞에 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신발이 다 떠내려가고 막 여기 무릎까지 차더라고요. 바로 옆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이 흙탕물에 잠기며 투숙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겁니다. 개울이 터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여기 입실 오신 분들이 난리가 났었죠. 마을 해관으로다가 일단 걸리 모셨거든요. 산골마을 역시 불어난 물에 하천과 인도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개울을 다 나무 한 5, 6개인가? 와가지고 길을 막아가지고 그만 개울이 다 맥혔어요. 도랑을 막았는데 물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게 집으로 들어닥쳤어요, 물이 다. 주요 도로 외에도 이렇게 하천이 넘치면서 토사가 도로를 덮치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됐는데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평택 제천과 중부 내륙, 중부선 등 고속도로는 물론 충주 소태 국도 19호선과 국도 39호선 다리째 터널 등이 전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76.5mm의 국지성 폭우로 충북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충주 엄정을 비롯해 단양에는 무려 300mm 가깝게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인명피해도 발생해 충주시 산청면에선 충주소방서 소속 29살 구급대원이 주택 매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한 하천에서 통행 여건을 살피다 도로가 무너지며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를 급파해 실종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회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제 수색 방향하고 범위 세부적으로 어느 지점에 어떻게 배치돼서 이제 수색을 좀 면밀하게 할 것인가. 충북에선 또 음성군 감곡면에서 한 펜션 주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300mm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비와 함께 야영객들의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주에선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에 가스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폭우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철길과 도로가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비탈에 있는 충북 충주 앙성면의 한 축사입니다. 지붕과 철제 기둥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무너진 축사 구석에는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몸을 떨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조그만 주택도 완전히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이곳 염소 축사를 덮치면서 축사 절반 이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 충격으로 가스 폭발까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무너진 잔해에서 56살 여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분은 대피를 하셨고 아내분이 깔리셨다고 그렇게 방치로 신고 들어. 인근 마을인 엄정면에서도 70대 여성이 산사태에 매몰돼 숨졌고 산청면의 한 낚시터에서는 60대 부부 가운데 남편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도로와 철도는 곳곳이 끊겼습니다. 충북선 삼탄역 선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선로 위에는 떠내려온 승용차가 한쪽에 처박혀 있습니다. 삼탄역에서 공전역까지는 구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어디가 선로인지 구분조차 힘듭니다. 평소 열차가 다니던 선로는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겼고 보시다시피 떠내려온 토사의 양도 엄청나서 복구가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선로에 침수가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니까 뭐 거기 옆에 하천이 범람한 것 같더라고요. 복구를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에 따라 대전에서 제천을 잇는 충북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중부지방을 관통하는 다른 열차 노선도 곳곳이 끊겨 제천과 동해를 연결하는 태백선 전 노선 그리고 영동선, 중앙선 일부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토사와 낙석이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도 통제돼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제천 평택고속도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임시 장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 나온 작업자들도 엄두를 못 낼 정도로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동건입니다. 서울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서울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잠수교는 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강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비는 조금 전인 오후 8시부터 빗방울과 바람의 세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현재 잠수교 수위는 6.22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수교 평균 수위인 3m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졌는데요. 2시간 전부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강 수위 상승에 따라 반포 잠원 나들목도 긴급 폐쇄됐고 잠원 한강공원도 통제 중입니다. 어제 집중호우로 산책하던 80대 한 명이 숨졌던 관악구 도림천과 청계천, 성북천, 반포천 등 서울 내 16개 하천 출입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는 오후 2시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80, 심한 곳은 1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저지대 지역이나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강 잠수교에서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